근데 자 여러분, 이별과 재회에서 도덕적인 어떤 공식은 절대 주요 메커니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별된 것이 아닙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여러분이 너무 잘해 주었기 때문에 이별된 경우들이 많아요. 만약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서운함이나 불만을 남자친구한테 많이 표현해서 남자친구가 회평이 되고 나를 버렸다. 이것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너무 닥달을 해서 진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뭔가 상대한테 너무 잘해줬는데 상대는 거기에 대해서 이거를 간과하거나 당연시 여기거나 이러한 실망감 때문에 여러분이 그들한테 많은 파우팅이나 패스토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가 나를 회피하게 되고 이별을 당했다. 이게 꼭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상대가 관계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관계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았고 관계에 대해서 불성실했다.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 따지면 여러분을 버린 X가 더 나쁩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요. 이 상황에서 내가 잘못했다. 아, 내가 잘못했으니 나를 용서해줘. 이런 식의 지침 문자는 상대의 분리불안을 자극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안도감을 더 충족시켜주는 그러한 맥락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재회하기가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한테 수천 번을 강조하는 노컨택은 굉장히 부정적인 그러한 어떤 심리 테크닉입니다. 역설적인 심리 테크닉이다. 상대를 불안하게 만들고 상대에게 상당히 수동적 공격성을 가하는 겁니다. 상대로 하여금 이별을 후회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야 재회가 되지. 상대한테 X한테 내가 잘못했다, 나를 용서해줘, 내가 너를 공감하지 못했다, 이것도 진정성도 없어요. 여러분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을 버린 X를 분노하거나 미워하거나 복수심을 가지거나 뭐 이런 식이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나요? 저의 이론은 뭐라 그럴까, 잔인하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냉정하다. 냉정하다는 말이 좀 팩트에 맞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재회가 된다. 아까 3인 행필 유아 심리 같이 저는 재회를 했다. 이분 노 컨택을 했으니까 재회가 됐겠죠. 그래서 노 컨택을 해야 재회가 됩니다. 요거는 과학입니다. 수많은 그 연구 자료와 조사가 있다. 그래서 이 여러분 재회 업체에서 지침 문자를 써준다는 것은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직선적으로 거부해도 됩니다. 그거는 좋은 방법이 절대 아니라, 예, 이 이별했을 때는 노 컨택을 해야지 자꾸 뭘 보내거나 지침 문자라고 해서 그들이 써주는 그것이 결코 여러분의 재회를 망치면 망치지 도와주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노 컨택 중 상대가 SNS를 통해 찔러보기를 하게 됐을 때 언팔을 한다면 좋은 방법일까요? 자, 우리 골든 워터 5538님 좋은 질문 하셨는데 이것도 개인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과 맥락들이 존재한다. 상대가 SNS에서 자꾸 찔러보기를 어떻게 하고 얼마나 자주 하고 여러분을 이 그 라인을 얼마나 크로스하냐, 얼마나 선을 넘어오냐를 보셔야 한다. 그래서 너무 여러분의 노 컨택을 힘들게 방해하면은 이 인스타 같은 건 언팔 괜찮습니다. 하지만 카톡이나 문자는 절대 차단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차단을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차단을 하면 여러분이 굉장히 여러분의 독립성을 내가 성취한 것 같고 상대한테 나는 너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나는 이 이별을 오버했다라고 여러분이 착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착각을 한다는 것은 상대로 하여금 여러분을 나약하게 보게 만들고 여러분의 정신 상태나 심리 상태가 아직 의존적이라는 것을 보게 한다. 상대가 여러분의 X가 그렇게 멍청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름의 지성을 가지고 이성과 감성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차단하는 것은 내가 약하다, 내가 이 이별 때문에 힘들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암시하는 그러한 맥락이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제가 안도의 스테이지가 굉장히 많이 반복적으로 안도의 스테이지의 중요성을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상대의 안도감을 무너뜨려야 재회가 됩니다. 이건 뭐 과학입니다. 상대의 안도감을 무너뜨려야 한다.
제가 어제도 어떤 여성분 상담을 했지만 이분의 어떤 개인적인 신상을 드러내는 건 절대 아니다. 이런 분들의 상담은 수백 번을 겪었기 때문에 잠시 이용하겠습니다. 왜? 이번에 프라이버시가 절대 노출이 안 된다. 왜? 이런 경우는 수백 건이 많다. 굉장히 보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별을 여러분의 남자친구나 여러분의 엑스가 여러분한테 이별을 던졌습니다. 특히 상대가 남자일 경우 이런 현상이 자주 발생한다. 일단 여러분이 이 관계에 대해서 너무 좀 남자친구를 불편하게 했다고 봅시다. 그래서 남자친구가 여러분을 많이 좋아하고 사랑하지만 이 관계가 힘드니까 이별을 던지는 경우가 많다. 이 남자와 여자의 틀린 점이 그거예요. 남자는요, 그 여자분들하고 연애를 바라보는 관점이 좀 틀립니다. 많이 틀립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성격이나 인생 가치관에 따라서 많이 틀립니다. 많이 틀리다. 관계가 조금만 불편해져도 이별을 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남자들은 여러분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이 관계 때문에 이 연애 관계 때문에 자기 이 삶이 좀 무너진다, 자기가 하는 아젠다, 프로젝트에 영향을 준다, 굉장히 그 야망이 있거나 자기 그 개인적인 성취 욕구가 강한 남자들은 이별 과감하게 던집니다. 여자분들을 틀린 점이 그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를 좋아하지만 너란 여자랑 연애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별을 던진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컨택을 해야 제가 잘 된다. 왜? 이별을 여러분이 당했을 때 상대방이 여러분에 대한 애정이 다 떨어져서 꼭 이별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매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매력이 떨어지게 만들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애하실 때 상대가 나에 대한 정내미가 떨어지는 행동을 하지 말라니까. 좋은 팁을 알려드릴게요. 뭔가 불만이 생기면은 자꾸 불만을 표시하고 서운함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굉장히 감정적인 행동이고 어리석한 행동입니다. 상대는 여러분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당할 수 있어요. 내가 너의 여자친구인데 난 마땅히 너한테 이러한 애정 표현과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걸 막 자꾸 적극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를 채무관계로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남자한테 자꾸 채무감을 주면요, 싫어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분이 생각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방법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입장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그 방법을 좀 더 사악하고 영악한 방법을 쓰라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자꾸 말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 말로 자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상대 그 관계는 계속 탁식해지고 안 좋아집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들어오신 분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상대로 하여금 긴장감이 들게 하고 상대에게 리스크 테이킹을 전가시키세요. 그러니까 불만이 생기고 서운함이 생기면 단절을 약간 하시기 바랍니다. 연애하실 때. 상대 X한, 여러분의 X, 그 당시는 이제 남자친구, 여자친구죠. 연애하실 때 상대가 연락이 오면 응답을 늦게 한다든지 가끔은 씹는다든지 좋지 않은 방법이죠. 그 전문용어로 고스팅이라고 합니다. 데이트를 거부한다든지. 그럼 상대가 왜 그냐고 따질 거 아니에요. 그때 조용히 얘기를 할 수 있고 뭐 이런 굉장히 조금 약간 성숙한 방법을 취하고 가장 좋은 방법은 대화하는 겁니다. 대화를 굉장히 평화롭고 성숙한 방법으로 대화를 시전해야 한다. 나는 너와의 관계에서 이러한 시점에 대해서 나는 많이 이런 걸 느낀다. 그래서 요 점을 우리가 시정했으면 좋겠다. 이 분을 제가 꽤 깊게 사귄 적이 있었다. 그분하고 그분 친구하고 저하고 결국은 헤어졌는데 그 친구 좋았던 게 뭐냐, 대화 시전을 잘합니다. 대화를 할 때 온순하고 평화롭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이나 문제점을 대화하는 소통 방식을 많이 택했다. 그게 어떤 서구식의 서양식의 냉정함이죠. 서양 사람이 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친구가 상당히 세련된 대화 소통법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관계를 잘 이어나가는 게 좋은 거다. 결론은 다시 이제 노컨택의
메커니즘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별이 된 거 아니다. 대개는 여러분이 관계에 더 많이 노력을 하고 관계에 더 많은 에너지를 투영했는데 그만큼 돌아오지 않고 상대는 여러분의 관계를 더 불성실하게 배우고 그래도 이별이 된 거고, 이별로 던지는 사람은 약간의 나르시즘이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들은요, 여러분이 언제나 자기한테 맞춰주고 여러분이 언제나 그들한테 노력해주고 그들이 하찮게 생각하고 버리면 여러분이 다시 주워서 맞춰주고 이러한 역할을 계속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이별을 던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을 하지 않을 때 재회의 기점이 발생하는 겁니다. 내 안은 잘못된 연애를 더 이상 내가 픽스하면서 이 너의 그 불성실한 연애를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계속 나만 노력하는 이러한 스탠스의 연애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이러한 맥락을 보여줘야 재회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 있다. 제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 자, 여러분이 노컨택을 2, 3개월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상황에서 여러분의 엑스한테 연락이 왔다. 연락이 왔어. 왔는데 이제 그들의 그 대화 문자를 제가 카톡 캡처해서 보내달라고 제가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대화를 읽어보면 뭘 제가 중점적으로 보냐면요. 상대가 얼마나 관계에 집중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가를 제가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얼마나 관계에 대한 집중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가를 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관계에 집중적인 얘기를 안 할수록 유리해집니다. 나르시스트일수록 관계에 집중적인 얘기를 안 합니다. 여러분 간만 보는 행위를 하고 자꾸 여러분을 그 테스트하는 기조의 대화 문체가 들어오고 여러분은 계속 거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얘기하고 관계 집중적인 얘기를 계속하고 상대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고 상대를 위하는 맥락의 대화를 한다. 이런 맥락으로 대화가 이루어지면 재회가 망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노 컨택을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한테 연락이 왔을 때 이런 식으로 대화가 흘러가면 좋단다. 그런 걸 상담할 때 봐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상담의 역할이. 그래서 상담할 때는 제가 카톡 캡처를 보여달라. 카톡이 오면 나한테 카톡을 달라.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면 2, 3개월 노 컨택을 잘 했어. 상대 X한테 연락이 왔어. 근데 하찮은 질문이야. 예를 들면 너 왜 인스타 다 차단했니? 너 왜 나 언팔한 거야? 이런 식으로 상대가 물어본다 봅시다. 그거 물어보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그냥 물어보는 것일 수도 있고 상대는 여러분의 마음을 테스트하려고 그럴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아, 그거 차단 풀어줄게. 이 정도만 얘기하고 끝나는 게 좋다. 그리고 그러한 질문을 좀 무시해도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상황에 따라 틀려. 무시해도 돼요. 근데 그 똑같은 상황을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재미를 만들기 위한 기점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이 대화를 자꾸 만들어 가려면 그러다 좆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제가 그 내담자한테 이럴 때는 그냥 무시하거나 간단하게 응답만 해줘라 그러면 내담자분이 아 이게 전부예요? 정말 이런 분들이 가끔 계신다 가끔. 저를 못 믿는다라기보다는 아 이거 뭔가 좀 해야 하지 않냐 이런 이제 맥락인데 이 저의 어떤 노컨택의 이론은 뺄셈의 법칙입니다. 뺄셈의 법칙. 덧셈의 법칙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 재배 업체에서 지침 문자를 보내는 건 덧셈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천공의 이론은 뺄셈의 법칙입니다. 무언가를 하지 않을수록 유리해지고 재회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뺄셈의 법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이 필요하냐? 여러분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그 재회의 기점에서 무엇을 여러분이 하시느냐? 이게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재회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정신무장은 리스크 테이킹입니다. 위험 감수를 하셔야 합니다. 위험 감수. 위험 감수라는 것은 여러분이 상당히 공포스러운 어떤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상대한테 연락이 왔어. 근데 여러분이 그냥 단답형으로 대답하거나 물론 캐주얼하고 친절하게 태도로 대하지만 굳이 이 문자나 이 여러분한 X한테 온 이 상황에 대해서 굳이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거예요. 약간 밀어내는 기조입니다. 이게 간이 작은 사람들은 무서운 거예요. 뭔가 여기서 막 얘기를 막 하고 뭔가 이 지금 어렵게 얻은 찬스지 않습니까? 본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2, 3개월 노컨택을 잘 한 상황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 기회를 잘 살리고 싶은 여러분의 막연한 심정은 내가 이해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이 몰입하면 안 돼요. 여기서 여러분이 뭔가 막 대화를 하고 이 대화를 계속 이어가려는 노력, 이러다 재회가 망치는 거예요. 여기서 리스크 테이킹이 필요하다. 여기서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것, 가끔은 무시하는 것, 그리고 가끔은 좀 더 적극적으로 다시는 연락하지 마!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재회가 됩니다. 많은 상황들이 있어요. 이 노컨택을 진행하고 상대한테 연락이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냐, 요거는 진짜 개인적인 거다. 여기서 이 방송에서 얘기하기가 참 어렵다. 어떨 땐 여러분 자고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상황을 보고 이때는 무시하는 게 좋다. 예를 들면 너무 많이 연락이 온다. 근데 이 재회란 얘기를 꺼내지 않는다. 예를 들면 그리고 자꾸 간만 보고 굉장히 나르시스틱하게 나와 자기의 주종 관계를 확인하려고 하거나 감정 확인만 하려고 하는 맥락 같은 것이 계속 반복되고 그러한 그들의 의도가 너무 확연하게 드러난다. 이럴 땐 여러분이 그만 연락해라 할 수도 있는 거고 좀 무시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에요. 하지만 근본적인 자세는 그들한테 연락이 왔을 때 우리가 일단은 응답을 해주는 것이 답이긴 맞습니다.